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 소식부터 봐야죠. 예, 박진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예, 어제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고 가결까지 됐어요. 예, 어제 오후 한 6시 정도에 이제 본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단체 퇴장을 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네. 민주당 의원 163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3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이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퇴장한 거고 정의당은 아예 불참한 거고. 예, 예. 그래서 야당은 이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가 끝난 데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임 건의안에서 밝혔고요. 네.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제 해임 건의안 통과 뒤 표결 뒤 기자회 간담회를 열고 이게 국회법은 준수했다. 일단 여야 합의에 안 하고 이제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87년 개헌을 통해 해임 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제 퇴장하기 전에 크게 반발 의사를 내비치고 했지요. 예.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네.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어요. 다수당의 폭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에 김진표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서 맞불을 놓겠다. 김진표 의장이 이거를 상정한 것이 문제다.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퇴 권고안? 예, 이 사퇴 권고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네. 상징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보이네요. 의미로 예. 그래서 어제 사실 표결 시간이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게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오후 2시까지였는데 이제 오늘은 회의가 안 열리니까 어제 처리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언제 하느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와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예. 그러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다시 귀국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6시 이후에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박홍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이렇게 책임을 따져 묻는 게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 뭐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해임 건의안 의결은 너무 가벼운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국하자마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뭐 그 즈음에 출국 출국하는 예정 즈음, 시간인 6시에 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불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눈이 가요. 예. 눈길이 가는데 이 지금 외교 참사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박진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는 뭐 취지를 같이 하지만 예. 박진 장관이 일종의 대신 채찍 맞아주는 사람, 뭐 휘핑보이는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거예요. 그렇죠. 휘핑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왕자와 매 맞는 아이의 재현이다. 왕궁의 왕자가 잘못을 하면은 왕자를 벌하지 않으니까 매 맞는 아이가 옛날에 있었는데 예. 박진 장관이 그 매 맞는 아이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이 빨리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촌극이다 이건.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네요. 예. 그 어쨌든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이제 표결이 됐고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예,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해임 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총칼 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소에 목을 친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진 장관은 외교가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어제 이제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 얘기는 해임
하지 않겠다라는 음. 뜻을 분명히 한 걸로 봐야 돼요. 예, 뭐 해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다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대응가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을 땐 그 다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잖아요. 예. 잠시 후에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인터뷰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준일 대표 예. 이번 논란은 이제 윤 대통령의 그 막말 논란이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뭐 나왔다고 봐야죠. 예, 공식 입장은 사과는 없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사과할 일은 뭐가 있냐. 이거는 자막 조작 사건이다.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 뉴스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국익에 상당한 손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MBC가 네. 성급하게 보도를 했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지금 MBC 사장을 비롯해서 4명을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국민의힘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 또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박성중 의원 역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그거 말고 이 XX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욕설한 걸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럼 사과까지 이어지겠는가? 사과 못한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러니까 욕설은 뭐 이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욕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혼란을 자초한 본인의 가벼운 말의 언사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방법, 뭐 유감을 표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사실 출구 전략으로 검토해 볼 만한데 지금은 강경 여야가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국민의힘 안에서의 뭐 사석에서의 이야기들 이런 건 예. 어떤 뭐 공식적인 이야기야 지금 뭐 압니다만 우리가 사석에서 의원들끼리의 토론회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로 지금 방송에 나가서 뭐 말을 못 하겠다, 아예 안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터뷰 못 나간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리한 쉴드로 무리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해도 어쨌든 이거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이렇게 강경하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기류들이 꽤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소수예요. 지금 몇몇 분들만 딱 방송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수는 아예 안 나와버리거나 심지어 예.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인터뷰를 잡았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예. 어제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온 국민이 청력 테스트하는 상황인데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예, 유승민 전 의원. 코미디다. 예.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했어요. 예. 육성으로.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말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끌어 보려고 해봐도 안 된다. 오히려 빨리 뜨거운 걸 만져보게 놔두자라고 했는데 이게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그리고 현재 상황 이 무리한 옹호에 대한 상황 이런 거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출구 전략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생각을 해야죠. 이제 여든 야든 그 이야기는 오늘 2부 말말말에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나와서 같이 한번 여야가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IRA 우려 해소 방안 챙겨보겠다. 예, 미국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도 만났어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전에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지난주 런던과 뉴욕을 포함해 여러 차례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졌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생산적인 방안을 가지셨다는 말씀하시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좀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네.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원래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이 예. 논란 터지자마자 UN 대사를 지낸 오준 전 대사, 그러니까 외교관 생활 40년 한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이분 첫 마디가 이 그 한 마이크 꺼진 상황에서 한 발언 정상의 발언 가지고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다만
이미지에 타격이 돼서 그게 이제 뭐 정상회담을 하든 뭘 하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공식 문제 제기는 없다 하셨어요. 안 예.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 안 되는 문제, 이게 가장 지금 한국에는 현안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한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한 입장을 해리스 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원론적이지만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는 힘들고 이후에 아마 유예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거는 협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뭐 한미 동맹 문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그러면 도대체 그냥 사과하고 대통령도 쿨하게 유감 표명하고 또 그러면 야당도 쿨하게 이제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그럽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넘게 이렇게 경제 정책 뭐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이것으로 설전벌이는 게 맞는가 이런 물음을 이제 국민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더 암울한 거는 앞으로도 더 지속된다라는 게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이게 좀 깝깝하고 예. 어제 이제 비무장지대 DMZ도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 전쟁의 위협이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 좋은 북미 간의 기류를 이제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핵무력 정체 법제화의 우려를 표시를 했다, 이런 것도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지금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기사가 쏟아졌어요. 예. 지금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기사가 있었는데 저번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잖아요. 그때 대만 거쳐서 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났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주미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IRI법이라는 게 지금 통과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예. 보고가 있었는데 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8월 4일에 그 보고서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8월 4일 즈음에 왔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걸 검토를 하면은 하원 의장을 만나서 그 우려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고, 실제 8월 7일에 하원과 10일에 상원을 각각 통과를 했습니다. 4월 며칠 뒤에.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대체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더라도 통화할 때 언급을 그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왜 통화할 때 언급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어제 보도가 나왔던 게 외교부가 그래서 이런 일을 우려를 해가지고 미국의 로비 업체를 5곳을 지금 고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비 업체,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이니까.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로비 업체들이. 외교부가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거는 무능한 로비 업체를 고용을 하고 돈을 낭비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의회에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로비하라고 준 예산을 외교부가 한 푼도 안 썼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좀 무능들이 지금 많이 드러났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짧게 가겠습니다. 타다의 이재용 전 대표에 대해서 2심도 무죄가 나왔어요. 예. 1심은 무죄가 나왔는데 2심도 무죄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타다가 이제 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 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이제 불구속돼서 이재용 전 대표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돼서 예. 그래서 VCNC인데 이게 타다입니다. 박재욱 대표에게 똑같이 이제 무죄가 선고됐어요. 예. 이거는 검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기소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었냐. 사실은 이제 정치나 행정에서 풀 건데 이거를 기소를 해버리면서 완전히 다 얼어버렸거든요. 그 시장 자체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택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정부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거를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택시가 부족해져 가지고 지금 택시 대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택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요금을 올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택시 대란이 벌어지면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2심도 무죄가 나오면서 그럼 이 타다 서비스가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시장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네, 완전히 네.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게 그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거지 지금 민사나 다른 행정적으로는 아직 풀린 건 쟁점들이 아니고. 남아 있고 아. 택시업계도 반발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예.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